170쪽에 지금 10번, 13, 13, 15, 16 요거 4개 풀어줄게.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풀어오면 질문 있을 거라 그랬어. 그래, 딱 요런 거 질문할 거라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또 잘 알고 계셔야 돼. 특히 이제 10번 같은 거는 이건 이제 기본 문제야. 헷갈리기엔 딱 좋지. 헷갈리긴 딱 좋지. 그러니까 혼동하기 딱 좋지. 보면은 일단 더하기가 졸라 많잖아.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규칙이 아 이런 식으로 덧셈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네는 아마 알 거야. 그치? 딱 보면 그거는 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얘를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뭐 시그마인가 시그마인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문제거든.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이 수열 단원을 배울 때 이거 제가 자주 쓰죠. 수열 단원 배울 때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일반항 구하는 거 배웠어. 막 프린트 가지고 일반항 규칙 찾는 거 나랑 했잖아, 그지? 그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왜냐면 요 AN이 함수에서는 그 fx 같은 거니까, 그지? 야, 함수 쪽 문제 풀려면 당연히 fx부터 딱 세팅을 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뭘 그림을 그리든 뭐 식을 넣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제일 기본이 수열에서는 얘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사항으로 이제 뭐 추가 어떤 좀 쉬운 성질을 갖고 있는 등차 등비수열 이런 걸 추가로 했었을 뿐이고, 그지? 그 다음 배운 건 SN이야. 수열을 몇 항까지 더하는 거를 연습했어. 그 다음 SN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기호인 시그마를 지금 이제 너희들이 배운 거고, 그지? 결국은 보면 SN 구할 때도 어떤 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일단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일반항을 알아서, 등차면 등차, 등비면 등비, 그걸 알아야 되지. 시그마 할 때는, 시그마는 이제 아예 나와 있는 경우는 뭐 전개를 하던가 뭐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더하기로 돼 있을 때는 이 시그마 기호로 합체시켜야 되잖아, 맞지? 근데 시그마 기호로 합체시킬 때 내가 뭐라 그랬어? 합체시키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수열의 모든 단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첫 출발 스타트는 웬만한 문제들이 다 예구하는 거야. 잊지 마. 수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거 10% 더하기로 어떻게 하라? 뭐야? 됐고, 일반항을 먼저 구해. 그 프린트 문제에서 한 것처럼. 이거 일반항 어떻게 구해? 해봐. 규칙대로. 일반항 구할 때 내가 프린트 풀 때도 어떻게 했어? 천천히 생각. 이게 지금 첫째 항인 거야. 이게 둘째 항인 거야. 이게 셋째 항인 거야. 일반항 구하는 가장 기본이 이거지. 등차 등비 말고, 그지? 그럼 일반항이라는 건 n번째 항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규칙이라면 일반항 n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5번째 항은 뭐겠냐? 저대로라면? 5번째 항은 뭐겠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1, 맞아? 그럼 n번째 항은 뭐겠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게 일반항 아닐까? 그치? 이렇게 찾아. 간혹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일반항 찾을 때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 근데 일반항 찾을 때 그냥 여기 뒤에 여기 보면 봐봐, n으로 된 식 있잖아. 그럼 얘가 일반항이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일반항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맞지, 그지?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때로는 요 끝에 거를 n-1번째 항을 줄 때도 있고 다른 항을 줄 때도 있거든.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다 쳐. 그럼 이게 일반항이야? 아니거든. 일반항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하나 둘 셋을 보면서 직접 우리가 생각을 찾은 이게 일반항이야. 얘는 이거는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덧셈 막 더하기 나열되어 있는 문제 풀 때 무조건 끝에 n이 있는 식 있다고 해서 요거 일반항이라고 무조건 갖다 단정하면 안 돼. 바로 위에 9번도 봐봐. 바로 위에 9번. 바로 위에 9번도 보면 더하기 점점점점 하면서 마지막에 n으로 된 식 하나 있지. 저게 그럼 이게 일반항이구나 하고 단정하면 안 돼. 일반항은 그냥 너네들이 직접 내가 그 수열 첫 시간에 프린트해서 연습시킨 것처럼 그냥 직접 보고 찾아.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제일 정확하게. 알겠지? 어쨌든 따라서 일반항 찾아. 찾았잖아. 됐지?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냅둘 거야? 내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식 외우라고 했지. K 공식 외우라고 할 때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만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중앙에 그 전개된 형태도 같이 외우라고 그랬어. 이거 공식 아니냐? 맞지? 이거 공식이지? 그 공식이잖아, 이거 밑에 있는 거. 그럼 공식대로 써. 공식 외운 대로 써.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서 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많이 혼동해. 저게 이제 시그마 막 해가지고 막 계산하다가 막 시그마 2번 써야 되는데 한 번 쓰고 아니면 막 뭐 3번 뭐 꼬이고 막 그러는데 됐고, 그냥 이건 우리 공식으로 외운 걸로 이해야. 맞잖아. 혼동하지 말라고. 이게 정말 혼동하기 딱 좋은 문제야. 번분수 풀어서 정리하고. 됐어? 그럼 이게 일반항이지. 끝났잖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따라서 지금 요것은, 이거는 끝에 항이 n번째 항인 건 확실히 확인이 됐고, 그지? 그럼 따라서 얘는 요 일반항을 가진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라는 뜻 아니야? 이제 그걸 시그마 기호로 쓰면 되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요거 좀 더해 주십시오. 끝.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이 모든 과정을 한 방에 하려고 하면 헷갈려. 한 방에 하려고 하면 헷갈려. 이거 막, 이거 시그마 같은데, 이러더니 막,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그냥 끝을 내버리는 애들도 있고, 됐다. 왜냐면 집단은 요게 실은, 어쨌거나 이게 시그마 계산한 거니까 시그마를 계산을 했거든, 지 생각에는. 그치, 시그마 계산한 거지. 근데 한 번 더 계산해야지. 됐어? 그런 식으로 보면 혼동되니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수열 문제 푸는 원리대로 그냥 천천히 일반항 구하시고, 일반항 구했으면 여기서 시킨 게 저 AN이라는 일반항을 n항까지 더하세요라는 뜻인데 그거 그대로 기호로 쓰면 되잖아. 됐냐? 됐지? 요거는 분수꼴 수열이니까 요거는 이제 내가 안 푼다 이제. 됐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잘 정리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 13번은 이제 간단한 시그마 성질 쓰셔야지. 시그마 계산하라 잖아, 그지? 근데 시그마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지. 뭐 있어? 그 K제곱, K3제곱, 그 거듭제곱 공식 써서 계산하는 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등비수열이 들어왔을 경우에 등비수열로 그냥 등비수열 공식 써서, 시그마 공식이 아닌 그냥 처음에 배웠던 등비수열 공식 써서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전개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분수꼴이 있고 유리화하는 게 있잖아, 그지? 얘는 뭐야? 1번 아니야, 그지? 일단 분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K제곱, K3제곱 공식 쓰는 거 아니고, 등비수열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그냥 전개하는 그 유리화하는 거나 분수꼴 수열인데, 이게 이 분수는 분수인데 이게 그 분수꼴이냐? 딱 보면 알지 않아? 이거 분수꼴이 요거 써가지고 찢어가지고 전개하는 거잖아. 이게 딱 봐봐. 얘가 이거야? 아니지. 아니지. 즉, 요거만 딱 집어넣고 저 동그라미 친 것만 저걸 직접 계산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 봤을 땐 답이 없어. 직접 계산 못해. 못하진 않지. 하려면 이제 진짜 저거 14개 내 아래가 진짜 다 통분해서 계산해야지 뭐. 미쳤지. 이건 합체해야지. 시그마는 언제나 합체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즉 얘는 이거랑 요거랑 별개로는 계산을 못해. 합체해야지. 시그마 더하기 빼기에 한해서는 합체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항 번호도 2부터 15까지 딱 똑같네. 얘는 합체를 하셨어야지. 합체하면 끝. 맞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부분 곱셈 공식 보이냐? 이거 곱셈 공식 쓰면 분수 없앨 수 있지? 왜냐면 여기가 이거고 위에가 K3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 곱셈 공식 써주시면은 이제야 좀 분수가 풀리겠네. 됐어? 그럼 이거만 남았잖아. 그럼 이제는 공식을 쓰는 게 맞지. 2부터 15까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만 남았고, 이런 거 이제 조심해요. 공식은 1부터야. 근데 요건 2부터잖아. 어떻게 할래? 1부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편하겠지? 1부터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공식을 다 쓰신 다음에 뭘 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이렇게 쓰기도 좀 그런데 그 1 집어넣은 거 하나만 빼면 되잖아. 맞냐? 그치? 그리고 요건 딱 보면 3이지 3,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지? 3이고 이제 요거는 공식으로 이제 시그마 이거 하나씩 찢어가지고 다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나? 요 K제곱 공식이 이제 그거지. 6분의 다 외웠냐 공식은? 요 K제곱이 요거랑 이렇게 딱 찢어져가지고 붙이면, 원래는 이제 시그마 다 찢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한 방에 써본다면 6분의 요 K제곱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 요거 k는 요것도 따로 찢으면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 요거 가지고 제발 1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몇이야? 15. 그지? 다 계산하셔서 마지막에 빼기 3. 시그마 합체하는 거야. 시그마가 내가 배우지 않은 형태로 이런 거 있을 때 막 억지로 이상한 방법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계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합체하거나 뭐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됐지? 그 다음, 자, 15번도 그럼 이제 되죠. 15번도 딱 헷갈리기 딱 좋은 문제지. 왜냐면 시그마 안에 또 더하기가 졸라리 많거든.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잘 한다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지. 즉 실은 얘는 뭐부터 해야 돼? 요거부터 고쳐야지. 저거 공식이잖아, 이것도. 그지? 왜? 2 더하기 4 더하기 이거 일단 딱 본 순간 2로 묶고 싶지 않니? 2로 묶어달라고 하고 있지요? 묶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거는 공식 아니냐? 그 시그마 공식이네? 그럼 그냥 공식이니까 공식에 대입한다라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K니까 K로 써야 되겠네. 됐잖아. 됐어? 그치? 끝. 시 아니라 이제 요 대가리 부분이 저건 거야. 그대로 교체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잖아. K 조지고 10 이것도 괜히 막 이상한 생각 그냥 시그마 밖으로 빼. 시그마에 곱하기 되어 있고 여기 K가 아닌 여기 밑에 있는 문자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바깥으로 빼버릴 수 있잖아. 공식 쓰면 끝나지. 되냐? 그 다음 이제 16번 같은 게 저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 저것도 실은 그 일반항 잘 찾는 연습 일반항 찾는 연습 잘 했으면 저 16번 같은 경우도 눈치챌 수 있지. 자, 16번. 저게 이제 교묘하게 숨겨놓은 건데 이거는 좀 보면 나중에 금방 눈치챌 수 있어. 이거를 20판까지 더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직접 더하는 거 아닐 테고, 그럼 제일 먼저 너네들은 눈에 불을 켜고 뭐부터 찾으면 돼? 1번항. 1번항. 근데 이제 그게 문제지. 1번항이 뭘까? 1번항이 뭘까? 등차 수열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등비 수열인가? 4, 7, 28이니까 7? 근데 28에서 이게 70인데 그럼 또 이제 비율이 안 맞아. 이거 1번항 어떻게 찾을래? 내가 프린트 줬던 거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 기억 안 나니? 직선? 이건 뭐 그냥 눈치도 좀 채야 되고 좀 문제 좀 많이 풀어보면 보일 것이고, 28이 4 곱하기 7이잖아.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냅둬야지. 그럼 70은 어떻게 만들래? 그렇지. 왠지 뭔가 이어지게 만들어져 있지. 7 곱하기 10. 그럼 130은? 이렇게 놔야 일반. 그럼 요거는 실 1 곱하기 4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놔야 얘는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지. 그럼 찾아볼까? 요거 수열 AN이라고 치면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부위별로 하면 되지. 앞에 거부터 하자. 여기 왼쪽 거부터 하자. 왼쪽 거의 변화 1, 4, 7, 10. 맞냐? 1, 4, 7, 10 이거 등차 수열이지. 맞아? 공차 3짜리. 내가 등차 수열은 그냥 직선 해방 정식 생각하면서 빨리 그냥 세워야 된다 했어. 이거 등차 수열은 일반항 그 공식 외우지 말라 그랬어. 1, 4, 7, 10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 그럼 일단 3n. 첫째 항이 1인 거네. 그럼 빼기 2 붙이면 되네. 됐냐? 부위별로 찾는 거지. 이거 일반항을 지금. 그래서 왼쪽 거에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면서 확인해보면 다 나오고. 그지? 됐지? 그럼 이제 오른쪽 거 하자. 오른쪽 거는 이제 4, 7, 10 이렇게 가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3이네. 그럼 3n. 얘는 첫째 항이 4네. 그러면 3n에다가 여기다 1 넣어서 4 나오려면 1.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야지. 됐나? 일반항 찾았으면 됐네. 그러니까 지금 요 수열은 이게 AN이라는 수열인데 이 AN이라는 수열을 20판까지 더해주세요. 시그마로 쓰시면 끝.
K는 뭐 N으로 해도 되겠네. 얘는 위에가 숫자니까. 근데 뭐 그냥 K로 할게요. 딱 집어 시그마에 딱 집어 넣어서 기계를 돌리시면 되죠. 이 새끼 좀 1부터 20까지 더해주세요 라고 딱 쓰시면 끝. 이거는 분수꼴 수열이지. 맞냐? B-A분의 1 찢어가지고 됐지?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아저씨, 물 한 잔 떠와. 물 한 잔 떠와. 와, 내가 뭐라 그랬어. 빨리 떠와. 종이컵 갖고 와. 뭘 괜찮아, 안 괜찮아. 빨리 갔다 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빨리. 네. 물 마시면 더 추워져서 덥다고? 그게 뭔 소리야? 추우면 잠이 잘 와, 너는? 따뜻하면 잠오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넌 덥게 하면 잠 안 와? 자, 172쪽. 자,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부분을 좀 보자. 이게 이제 좀 옛날 말로는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안 씁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얘기해 줄게. 옛날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그냥 점화식 이렇게 세 글자로 축약해서 말하긴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가끔 점화식이란 말이 선생님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점화식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요거 다 알고 계시고 어쨌든 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요게 딱 요 용어를 쓸 때 당시에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할 게 많았어. 요거 점화식 찾는 유형 7가지 해가지고 7가지 유형 따로 다 익혀야 되고 진짜 할 게 많았어 여기. 하지만 이제 개정되고 나서 너희들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딱 3가지만 하면 돼. 3가지만 할 수 있으면 요쪽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야. 오케이? 그 3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일단 이게 뭔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기존에 일반함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등차 수열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표현했지.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을 보면 자 그럼 요거는 뜻이 뭐야? 첫째 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5. 얘를 좀 몇 개만 나열해 보면 세 번째 항은 8 네 번째 항은 11 이런 식으로 가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준 표현이잖아. 맞아?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관계식이라고 보는 거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근처간에 붙어있는 얘네 둘의 관계만 식으로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무슨 관계가 있어? 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만의 관계를 한번 써볼까? 근데 이건 어렵지 않거든. 얘는 세 번째 항에서 더하기 3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등차 수열이잖아. 즉 그럼 이거는 뭐야? 붙어있는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그 관계를 중간에 딱 떼어가지고 관계를 표현한 거지. 맞아? 그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얘가 쭉 나열하면 n-1번째 항도 있을 거고 뭐 n번 문자로 n번째 항도 있을 거고 n+1번째 항도 있을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요거랑 요거의 관계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이 수열이 나열된 그림,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관계식을 쓰는 거야. 무슨 공식으로 외워 쓰는 게 아니라. 요 둘은 무슨 관계가 있겠냐? 당연히 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겠어? 더하기 3 하면 되는 걸 거 아니야? 맞냐? 얘는 직전항에서 더하기 3을 하세요 라는 관계를 쓸 수가 있지.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맞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두 항의 관계식 이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저거랑은 약간 다르지. 저거는 그냥 그러니까 함수처럼 마치 우리 함수 요거처럼 그냥 집어만 넣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 뭐 자판기 같은 거라 치면 얘는 그냥 좀 관계를 말하는 거야. 붙어있는 항의 관계. 됐나?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따라서 지금 내가 쓴 대로
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 치면 요 등차 수열을 요 표현으로 바꾸면 저기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맞냐? 이제 앞으로 너네들은 이 모양을 보고도 아 저거 등차 수열이네 하고 눈치를 까야 돼. 그게 첫 번째 등차 수열 점화식 표현, 그러니까 귀납적 표현 점화. 등차 수열 귀납적 표현을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즉 어느 정도 외워놓고 있어야 돼. 얘는 보면 알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외워주고 있어야 돼. 단 얘 만약에 이게 없고 저거만 딸랑 있어. 그러면은 저거만 딸랑 있으면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아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이구나만 알 수 있어. 얘만 있으면. 얘가 다 정확히 알려면 첫 번째 항을 뭐 예를 들어 뭐 2다 이런 식으로 같이 던져줘야 이래야 얘는 이제 수열 전체를 다 알 수 있지. 즉 첫째 항이 2다라고 던져져 있고 그 다음 요 표현이 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군 하면서 이제 나열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첫째 항이 2네. 그럼 요 관계가 보니까 첫째 항이 2면은 그 다음 항은 거기다 3을 더한 5겠네. 그 다음 거는 8이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도 수열을 나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은 앞으로 요 표현도 언제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지금 한 거.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을 이 위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지. 근데 이거는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읽어봐. 그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앞에 놈에서 더하기 d만큼 오시면 됩니다. 간격이 더하기 d로 일정하다는 뜻 아니야. 딱 이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표현이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7가지 있었다 그랬잖아 예전에는.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 등차 등비까지 합하면 9가지다. 9가지나 있었어 예전에는. 그래서 그 9가지를 다 익혀야 했어 예전에는. 너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3개만 익히면 돼. 바로 첫 번째가 이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게? 등비수열. 야 등비수열을 지금 내가 설명한 원리로 귀납적 표현으로 한번 써보면 바로 쓸 수 있겠냐? 등비수열은 읽어보면 이거잖아. n 플러스 1번째 항은 직전항에서 곱하기 r 하세요. 이게 등비수열 아니야? 그치? 등비수열의 정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등비수열이란 뜻이거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딱 등장하면 이거는 너네들이 눈치를 딱 까줘야 돼. 그냥 바로 알아야 돼. 됐냐? 됐어? 요거만 있는 게 아니야. 등차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내가 등차 수열이요 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성질 중에 하나가 등차 중항이 있었지. 등차 중항 기억나? 이게 뭐야? 이거잖아.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A 양 끝에 더한 거는 가운데 2번 더한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게 등차 중항이잖아. 그지? 이것도 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 잘 봐. 똑같아. 이게 뭐야? 쪼로록 등차 수열이면이라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만약에 내가 얘를 A의 n-1번째 항이라고 친다면 그럼 중간에 낀 놈은 이거일 거고 그럼 요 끝에 낀 놈은 요거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등차 중항을 얘네로 표현을 바꿔보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냐? 왼쪽 끝에 있는 놈이랑 오른쪽 끝에 있는 놈 둘이 더하면 그거 중항에 낀 놈 2배입니다 라고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것도 등차 중항을 귀납적 표현으로 한 거지. 이런 표현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대표적인 거예요. 얘도 이거 등비중항 있었지. 그럼 등비중항도 이걸로 쓰면 이거잖아. 등비중항 반대로 요 왼쪽에 끝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곱하면 가운데 낀 놈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요게 그럼 등비중항을 귀납적 표현으로 쓴 거지. 됐냐? 표현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너네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항 번호가 무조건 이렇지 않아도 돼. 뭐 예를 들면 또 약간 너네들에게 페이크를 건다고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지. 이런 거 눈치채야 돼. 이거 항 번호는 계속 바뀔 수 있어. 이것도 등차 중항 맞지? 항 번호는 바뀔 수 있어. 관계를 봐야 돼.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 왼쪽 거 아니야. 그 다음 이게 중간에 낀 거고 얘가 오른쪽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 관계를 잘 볼 수 있을 때 항 번호에만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되고 관계 자체를 잘 보셔야 된다. 얘네도 뭐 요것도 뭐 예를 들어 한 번호 이렇게 써도 되지. 나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도 저거 등차 수열이야. 왜?
n번째 항은 그 앞에 항에서 빼기 2 하세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맞지? 이런 식으로 항 번호는 바뀔 수 있어. 하지만 그 구조, 그 관계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얘네가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거 모양 많이 바뀌어. 대표적으로 저거 어떻게 많이 바뀌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도 바뀌어. 다음 수열이 이것을 만족합니다. 모양 숨겨놓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 요거. 야, 이게 등차 수열인지 알아봐? 저거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거든? 왜 그럴까? 이거 가지고 내가 약간만 장난친 건데? 약간만 장난친 건데? 이거 왜, 잠깐. 이거 왜 이게 왜 등차 수열이지? 넘겨봐. 약간 정리 좀 해봐. 요거 일로 넘기고, 요 마이너스에 요거 일로 넘겨봐. 넘겨서 정리해봐. 이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않아? 이 식이잖아. 그거 약간 막 이렇게 이양시켜가지고 약간 가려놓은 거야. 이런 거에 낚시당하지 마. 잘 연구해보면은 모양이 나와. 그치? 그리고 저거 자체를 읽어도 되고, n번째 항과 n-1번째 항의 차이가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차이와 같다. 이게 어찌 보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잖아.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이렉트로 해석을 해도 되고, 그냥 약간 좀 이양 좀 시켜서 잠깐만 저 새끼 등차 중앙이네 하고 이렇게 눈치를 채도 되고. 됐어? 그냥 왜 누님 안 보여? 안 보이면 앞에 앉던가 왜 그 뒤에 구석에 가가지고 여기 잘못 썼구나. 쏘리. 이거. 됐나? 이렇게 모양을 숨겨놓을, 얘도 막 요거 AN 하나 막 이렇게 나눠 놓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도 괜히 헷갈리게 AN 여기 밑에 분모로 보내버려서 딱 던져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너네들이 잠깐만 이 새끼 열로 이렇게 옮기면 얘인데? 이러면서 좀 눈치를 채야 돼. 됐지? 아무튼 이렇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내가 3가지만 너네들이 할 수 있으면은 여기는 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얘네 둘이야. 저 둘은 그냥 보면 알아야 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적 표현은 그냥 보면 알아야 돼. 그냥 봤는데 네가 눈치를 못 챘다. 그럼 그냥 네가 수련을 안 한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뭐게? 마지막 3번째. 요게 바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시그마 K 제곱 공식 유도해 줬지. 그걸 유도할 때 어떻게 했었어? 유도하는 기본 원리가 뭐였어? 1 넣고 2 넣고 3 넣고 요거 아니었냐? 축차 대입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걸 융어로. 3번째 바로 그거야. 축차 대입 잘 하면 돼. 즉 n에다 1 넣고 n에다 2 넣고 n에다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해가지고 직접 걔 노가다 떠가지고 구하던지 패턴을 찾던지 규칙을 찾던지 반복성을 찾던지 그거 하는 거 3번째 끝.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이 있으면 이거는 계산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유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9개가 있었는데 등차 등비 포함 9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다 필요 없고 딱 2개, 요거 2개는 그냥 딱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나머지 그 7가지는 다 합쳐서 그냥 요걸로만 퉁치는 거야.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 쓸데없는 공부 양을 좀 줄여준 거지. 그지? 예전에 그 7개 다 설명하려면 한나절 걸렸어. 지금은 요거만 할 줄 알아. 이렇게 3개만 할 수 있으면 일단 여기 귀납적 정의는 끝이다. 알간? 설명 끝났어. 문제 바로 볼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 173쪽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 여긴 진짜 어렵지 않아. 안 어려워. 알 것만 제대로 알면 안 어렵다. 자, 아까 1번부터. 자, 수열 AN이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너네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바로 알아야 돼.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알아야 돼. 딱 보자마자 요 항은 앞에 항에서 더하기 3 하세요. 등차 수열. 이거 등차 수열이군. 그러면서 공차는 3이군. 그냥 알아야 돼. 딱 보자마자. 알간? 됐지? 뭐 축차 대입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
첫째 항은 이다라고 항을 하나 알려주게 돼 있는데 보통 첫째 항이 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고 공차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일반항이 나오잖아. 일반항 찾으시면 되지. 첫째 항이 2니까 빼기 1. 끝. 간단하지. 그냥 딱 보고 알면 돼. 딱 봤는데 네가 딱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인지 눈치를 못 채. 그럼 그냥 못 풀어. 물론 생 노가다로 축차대입 해가지고 하면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바로 알고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2번도 마찬가지야. 지금 5번째 항이 11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9번째 항이 19라고 줬어. 하지만 요거 두 개만 가지고는 얘가 무슨 수열인지 모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막 봐봐. 가끔 이런 경우 있어. 이렇게 수열 두 개 항을 알려주잖아. 그럼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얘를 뭐 그냥 가압적인 a 플러스 4t 뭐 아니면 ar 4제곱 막 그거 막 기억한다면서 막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얘네를 가압적이 막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 무슨 수열인지는 알고서 해야 돼. 그치? 근데 무슨 수열인지 이걸로 알려준 거 아니야. 요 수열의 기납적 표현으로 이게 무슨 수열인지를 알려줬네.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살짝 뭐야 숨겨놓은 거지. 이거 뭐야? 이거 등차 중항이지. 알아보겠어? 요거 이항 시켜보면은 등차 중항이잖아. 맞아? 그치? 즉 얘도 이거 등차구나라고 알려준 거고 그러면 끝.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는 앞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고쳐서 5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서 이렇게 4칸 간 거고 9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서 8칸 간 거다라고 하는 등차 수열 처음 할 때 풀었던 그 기본 문제대로 이거 연립해서 A와 D 구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간단하지? 됐냐? 그냥 딱 보면 알아야 돼. 금방금방 넘어가. 자, 3번은 뭐야? 등비 수열이잖아. 딱 보면 알아야 돼. 그냥 M-1번째 항은 직전항에다 곱하기 2를 하세요. 이 등비 수열이구나 그냥 알아야 되고 공비가 2구나 그냥 알아야 돼. 보면 빠르게 시간 더 이상 뭐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 첫째 항은 3이다. 그럼 끝났지. 등비수열 공비 알고 있어. 첫째 항 알고 있어. 그럼 일반항 찾아주시고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공식이죠.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딱 이렇게 일반항 찾아주시면 끝. 16 구하래. 그럼 16 집어넣으면 끝. 만약에 이걸 가지고 막 2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그 20항까지 합 등비수열 합 공식 있지. 1-r분의 거시기 쓰시면 되고. 됐냐? 전혀 어려울 거 없다. 그 다음 4번도. 자, 요런 식이 하나 있네. 요거는 도대체 무슨 관계식을 준 건지 잘 보면 요거 알아보겠어? 뭐야? 알아봐? 너무 간단하지? 요 이세퀴만 절로 넘겨보면 끝이잖아. 이거만 절로 넘겨보면 그냥 등차 중항 아니야? 등차 수열이네. 알려준 거. 끝. 즉 4번도 등차 수열이라는 걸 저런 식으로 알려준 거니까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있으니 공차가 나올 것이고 일반항이 나올 것이야. 맞지? 진짜 어려울 거 없어. 여기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난이도가 내려갔어.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훅 하고 넘어갔겠지. 근데 맞아.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주차 대입은 이제 뒤에서 따로 또 할 거고. 이 정도만 알면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은 크게 푸는데 무리 없어. 당연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일반항 구하고 뭐 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박혀 있어야지. 됐나? 그럼 거기다가 약간 장난질 좀 친다면 뭐 5번 정도?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5인. 자, 무슨 수열인지는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얘네 가지고 뭐 A 플러스 D, 뭐 AR 뭐 이런 거 못하고 근데 그냥 2차 방정식이랑 살짝 콜라보 해놨네. 그냥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너네들이 해야 될 일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네. 자,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어쨌든 X가 주인공인 2차식이야. 요게 이제 개수지. 됐지? 2차 방정식이네. 뭐래? 중근을 가진대. 야, 당연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해야 될 일 뭐야? 판별식이 빵이다. 이건 뭐 중3 때부터 한 거지. 판별식 써주자. 근데 여기 2도 붙어 있네. 짝수 판별식까지 쓸 수 있겠네. 짝수 판별식 딱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냥 판별식을 그냥 그대로 뭐 배운 대로 써서 중근이니까 0이다 해보면 이거 뭐야? 등비중앙이지. 그냥 판별식을 써봤더니 등비중앙이 나오네. 맞아? 그지? 이거 이렇게 넘기면 등비중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 알려준 거야?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준 거네. 끝. 간단하지? 자, 옆에 6번. 등비중항이 대놓고 나와 있네. 맞냐? 정말 여긴 어려울 거 없다. 그치? 그러니까 풀어주시면 되고. 즉, 수열의 기납적 표현에서 너네들이 해야 될 거 두 가지가 바로 요거야. 등차, 등비수열 알아봐야 돼. 딱 보고. 이런 관계식을 보고 막 별 난리를 다 쳐놨어도 너네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알아봐야 돼. 알아보면 그 다음은 끝이야. 됐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 축차 대입하라 그랬지. 즉, 이 등차 등비수열의 기납적 표현이 아닌 다른 희한한 새끼들이 나오잖아. 그럼 그냥 다 축차 대입이야. 그냥 퉁 끝. 7번. 예전에는 이게 막 7가지 있었다고. 너 얼마나 좋은데 이게 편해졌는데 얼마나. 7번. 7번에 나와 있는 기납적 표현을 가만히 보면 드디어 안 배운 것들이야. 자, 봐봐. 자, AN 이거부터 보자. 이렇게만 써 있으면 이건 등비수열이지. 하지만 뒤에 이게 붙어 있거든. 이러면 모르는 거잖아. 아무런 수열이 아니지. 예전에 이것도 있었어, 유형이. 그 7가지 중에 얘가 있었어. 요거 일반항 찾는 방법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거 막 치환해야 되고 그럼 치환을 딱 해가지고 일반항 찾는 법이 있었어. 예전엔 이게. 그게 이런 유형이 7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지금 너넨 됐어. 축차 대입만 하면 돼.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봐. 뭐 구하래? 항 번호를 그리 높지 않게 줄 거야. 즉 A4 구하면 되지. 맞아? 너가 다 해. 축차 대입으로 할 때 이거 번호 나 이거 계속 칠판에 너네들한테 설명할 때 내가 언제나 자연수에다 뭔가를 넣을 때 내가 계속 이거 쓰지. 꼭 쓰지. 좀 따라해. 안 써도 돼요 하면서 머리로 넣는데 그러다 하나 틀려봐야 써.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축차 대입이 이게 식이 조금만이라도 더 복잡해지거나 하면은 대입하다 진짜 하나씩 밀려 막. 1로 그대로 1로. 자, A1 알잖아. 계산해. 4, 3, 12, 13, 14 됐어. 2 넣어.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거지. 그럼 3은 4, A2 더하기 2. 요게 A2잖아. 그럼 집어넣어. 계산해. 56, 57, 58. 자, 한 번만 더 하면 끝이네. 이렇게 찾는 거야. 축차 대입 이거야. 전혀 어렵지 않아. 단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이게 A3가 58이잖아. 58에다 4 곱해가지고 해. 232에다 더하기 234 됐어. 얘는 234. 그럼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끝. 됐냐? 저 두 번째도 예전에는 저거 일반항 찾는 유형이 있었어. 저것도 일반항 찾는 방법이 있는데 됐어. 너네들은 축차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보통 항 번호가 낮거든. 알간? 항 번호가 큰 경우도 있어. 배우지. 등차 등비수열이 아닌 다른 괴상한 기납적 표현이 나왔는데 항 번호가 크다. 그건 거의 99.9% 뭔가 규칙이나 패턴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그것들은 좀 더 많이 대입하면서 너네들이 패턴이나 규칙, 반복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딱 이 정도야. 알간? 자, 8번도 축차 대입하시는 거겠지? 구하는 게 뭐야? 네 번째 항 구하래잖아.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계산만 틀리지 마. 알간? 간단하지? 여기는 진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넘겨봐. 자, 그럼 9번 한번 볼게요. 자, 봐. 9번이 이제 방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지. 9번을 딱 보시면 분명 귀납적 표현이 나와 있어. 항 사이의 관계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식으로 쓴 귀납적 표현이 나와 있는데 등차도 아니야, 등비도 아니야. 그럼 저 새끼는 뭐야? 안 배운 거야. 그럼 따라서 축차 대입해야 되네? 근데 2017항을 구하래. 이건 뭐다? 100% 뭔가 규칙이나 반복성이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정리할 때 팁을 조금만 주자면, 저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약간 더럽게 주는 경우도 있어.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거를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준다던가 모양을 좀 더럽게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어떻게 던져주든 간에 이 귀납적 표현을 가장 축차 대입하기 좋게 딱 정리하는 방법은 제일 큰 번호에만 한 변에 혼자 냅두고 나머지는 다 여기다 넘기는 이런 모양으로 갖다가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덜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 이 9번에 거기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이 딱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열 중에 항 번호가 제일 큰 게 얘잖아. 항 번호가 제일 큰 것만 좌변에 혼자 냅뒀고 나머지 다 넘겨놨지. 이게 제일 정리하기 딱 좋은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요따구로 정리가 돼 있다. 그럼 너네들은 저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겼어. 어쨌든 너네는 요거를 항번호 제일 큰 것만 떼두고 다 넘기면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지? 귀납적 표현, 이건 아무렇게나 식을 쓴 건데, 귀납적 표현은 원래 축차 대입하기 전에 가장 덜 헷갈리게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됐어? 됐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니까 2017과래. 이건 거의 이거는 100%야. 반복성이 있어. 지금부터 이거 꼭 잘 써가면서 정리하면서 잘 찾으시면 됩니다. 첫째 항 알려줬지. 이거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나? 뭐 어디서 반복성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어. 다 써. 자, 선생님이 이거를 암산하지 않고 굳이 썼지. 근데 얘기했을 거야. 반복성이나 규칙 찾을 때는 이런 계산 과정도 다 남겨놓으라고. 어디서 규칙이 등장할지 모르거든. 계산 결과도 필요하면 쓰고. 됐어. 2 넣어. 그럼 A3은 이게 절대 노가다가 아니야. 집중력도 필요하고 계산도 정확해야 되고. 오케이? 1 마이너스 1분의 1이네. 2분의 1이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런 축차대입 문제 많이 풀어서 몇 개 대입하다 보면 얘는 계산 결과의 규칙이 있겠구나. 아니면 그 계산 과정의 규칙이 있겠구나도 어느 정도 감이 오게 돼 있어. 많이 문제를 경험을 하면. 그 전에는 어쩔 수 있나? 다 해야지. 다 계산해 이렇게. 자,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자, 계산하면 뭐야? 여기 2분의 1 그리고 2네. 됐지? 계속 가. 믿음을 가. 이게 실제 수능에서 요게 최대 몇 번까지도 나온 적이 있냐 하면 가장 큰, 그러니까 주기로 따진다면 6바퀴 도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고 진짜 수능인데, 기출문제야. 수능인데 이렇게 노가다 떼어서 10 몇 번을 직접 때려 넣어서 찾게 하는 문제도 나왔어. 10 몇 번을. 규칙 없이. 그런 문제들은 그럼 뭐야? 노가다 시키는 거야? 이게 축차 대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속도가 붙거든. 그때 나왔던 기출 문제가 계속 넣다 보면 속도가 붙어서 가속이 붙어서 10까지 가는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끔 축차 대입하라고 하면 한번 저 질문해 얘가 나한테. 그래? 축차 대입 해봤어? 해봤대. 가서 보잖아? 겨우 2개 넣어놓고 해봤대. 혹은 뭐 겨우 N3 겨우 3까지 넣고 모르겠어요 이러고 앉아있어. 무슨 소리야. 많이 해봐야지. 그리고 중간에 체크도 해야 돼. 왜냐면 봐봐 이런 경우일수록 봐봐 여기서 계산 하나 틀렸다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규칙이 나오겠냐? 안 나오겠지. 어디까지 갈 거야 그럼? 맞지? 계산도 너가 그 자리에서 막 어느 정도 가다가 뭐 한 5까지 가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 그러면 너네들 잠깐 스탑하고 혹시 계산 틀린 거 없나 중간에 검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 자리에서 니네 혼자 다 해야 되잖아. 그런 꼼꼼하게 내가 계산 틀린 게 없나 근데 정말 내가 N은 5까지 했는데도 내가 계산 틀린 게 없는데 아직 반복성이 안 나왔어. 그럼 계속 가야지. 그지?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배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지. 연습장 써야 되고 너의 푼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이 축차 대입하는 문제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서도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얘는 끝났지. 마이너스 1 나왔어. 실은 여기서 끝났네. 2 나왔네 여기서. 왜? 아까 첫째 항이 2였잖아. 다시 나왔잖아. 그지? 한 번 정도 더 확인해 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나왔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네.
아, 얘는 몇 바퀴냐? 그러니까 2가 다시 나왔으니까 그 직전까지,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지. A3까지가, 그지? 그러니까 얘는 3바퀴가 도는 거다 하시면 되고. 그럼 너네들이 그 복소수 할 때 했던 것처럼 2017 찾는 방법 알고 있지? 알고 있냐? 3바퀴 도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지? 나머지 보시면 되겠지? 됐냐? 이런 식으로 잘 하시는 거예요. 10번도 그래. 10번도 자 박스 안에 봐봐. 첫째 항 알려주고, 둘째 항 알려주고, 셋째 항 3, 넷째 항 4래. 그런데 뭐 이상한, 이번에는 10번은 이거 이제 안 해줄 건데 너네들이 해봐. 10번은 심지어 한 관계도 n 플러스 4번째 항이랑 an이랑 관계를 붙여놨는데 이거 가지고 이것만 딱 보고 너네들이 아 이거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아? 해봐야겠지. 축차 대입을 해서 뭔가 규칙 혹은 패턴 혹은 반복성 찾아내야 되는 거야. 됐냐? 즉 10번부터 11번, 12번 뒤에 13번, 14번까지 전부 다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야. 따라서 더 이상은 이제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을 거고 요거는 너네들이 직접 축차 대입해 가면서 연구를 해보시길 바란다. 되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만 하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 오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